라는 키워드에 딱 맞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학기술자로서는 드물게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학 분야, 또 이공계 소통 분야 책 7권을 집필하신 바 있고요. 저도 나는 공돌이, 제조업의 길을 묻다 이런 책들 읽어봤는데 책도 아주 잘 쓰셨어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산에서는 수년간 웹진에 르네상스 공돌이라는 그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90세까지 새롭기라는 주제로 전창훈 박사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소개를 받은 전창원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좀 젊은 척을 하려고 그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무슨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유태인 랍비도 아닌데 예, 그런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혹시 불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90세까지 새롭기. 여기는 60세 이상이 참석하는 그 육체미 대회 사진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60세 연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사진이 최근에 타계하신 그 병인 양요 때 그 뺏겼다는 책을 불란서 도서관에서 알아냈던 박병승 박사님 83세까지 현역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말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할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낙하 장면인데 영국 할아버지인데 98세시랍니다. 자기 98세 생일을 기념해서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것 대신에 저런 이벤트를 동원했대요. 뒤에는 뭐 아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런 걸 도와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에 유의 나이라고 꿈 많던 소녀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그래서 오늘 90세까지 새롭기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무슨 딱딱한 그 과학기술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좀 편안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저도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데 체면이 중요하고요, 학벌이 중요하고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 인간 몇 살 먹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 나왔대? 이거 중요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무례해? 뭐 이렇게 대화가 가죠. 그래서 사실 체면이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염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싶을 때도 체면 때문에 참는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벌을 중시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고 나이도 역시 인생에 있어서 경험과 연륜을 중시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부정적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꾸기는 어려운 그 우리 공학 용어로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이미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공평하잖아요. 다 같이 흘러가는 세월이고 학교처럼 뭐 해가 지나면서 무슨 랭킹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의 굉장히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나이가 오르면 지위가 올랐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에 좀 자유분방하게 보였어서 저런 인간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한 7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 트러블 메이커이긴 했는데 보니까 이거 나이가 오르면 지위가 오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경쟁사회가 되면서 이 나이보다는 업무 속도나 품질, 업무 품질 이런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사회 변혁의 어떤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존중하는 이게 나이별로 하이어키가 쫙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CEO 이런 분들이 60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은데 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면은 이 사회가 피라미드로 올라가니까 다 잘리고 남은 게 자기인 거예요. 이제 친구들 거의 은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CEO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힘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는 막상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옆에 전화하고 할 만한 친구가 별로 없는 거죠. 40대, 50대들은 아직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참 독특한 게 무슨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자기 기수 아래 사람이 총장 되면 밑에가 다 그 위에가 사표를 내고 이런 게 관례로 돼 있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연장자를 대접하는데 이 대접이 지나치다 보니까 조직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를 퇴출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접해주는 문화가 거꾸로 역차별해주는 문화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나이 먹은 게 죄도 아닌데 왜 연장자를 퇴출하냐? 그것은 아주 당연하게 이 연장자들에는 전문가는 드물고요. 관리자가 많아요. 관리자가. 그래서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전진 앞으로 하면 총을 쏘고 앞으로 나갈 놈들이 필요한데 작전만 구상하는 인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그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조직을 이끈다는 거냐 굉장히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일단 자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수직 사회다 보니까 이 개인 지향이기보다는 조직 지향이고요. 지식 지향이기보다는 권력 지향입니다. 뭐 아는 소리 하면 야 복잡한 소리 집어주고 이대로 해 이렇게 나오죠.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니네들 그 연구자면은 좀 연구 지향형으로 좀 연구자로 남아라. 그래서 관찰해보니까 연구소에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연구를 잘해서 남은 게 아니고 조직 내에서 권력을 못 가져서 왕따 된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저 구석에서 너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요만한 거 가지고 혼자서 조그만 프로젝트를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지내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팔자가 드세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연구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서양 사회 상당히 개인 지향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는 상당히 조직 지향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걸 굉장히 고민해 보니까 제가 다다른 결론은 우리는 이 농경 문화예요. 더군다나 이 논농사 문화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 없이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혼자서 모내기 할 수 있겠어요? 쫙 줄 맞춰 서서 꽂아야 됩니다. 쫙 갈 때 가고. 그래서 만약에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니네 집 모내기 할 때 내가 안 갈 거야. 엄청난 보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논농사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게 우리의 생존이에요. 거기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근데 서양 인간들은 그 왜 개인지향이냐? 거기는 사냥 문화예요. 사냥 문화. 농사보다. 특히 게르만 쪽 위에는. 그러니까 이 사냥이라는 거는 심지어 이제 여우 사냥을 가면은 단체로 나갑니다. 말을 몰고 가서 뭐 시끄럽게 해서 몰이를 하죠. 그러니까 단체로 가도 그 사냥은 개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우가 어디로 튀을 줄 모르니까. 내 앞을 지나가는 놈을 쏴야 돼. 근데 그때 놓치면 전체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 너는 지나갈 때 뭐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 문화에서는 개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슴이 어디로 뛸지도 모르고 그때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농사 문화는 조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운명론이 중요하죠. 팔자소관. 안 오는 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양 사회라도 제가 사는 불란서 남불 같은 데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상당히.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이태리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기질이 비슷하니. 따뜻한 쪽이니까 사냥은 필요 없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계사회고 조직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마피아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이태리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서양 저 위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인 지향형이죠. 그래서 사회학에서 재밌는 그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를 둘이서 타고 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영진 교수하고 이 둘이가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인데
차를 나고 타고 왔는데 내가 지금 라이드를 줘요. 여기는 옆에 지금 꼽사리 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과속을 했어요. 경찰이 잡았어. 그래서 경찰이 이 김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네 친구가 과속을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경찰에 가서 네가 증인이 돼줄래?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칸디나비아에서는 90% 이상이 나와요. Of course, I will. 근데 이 동양사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반인륜 행위잖아요. 내가 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잘못해서 고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렇게 컬처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 정의지향적이죠. 그 정의라는 게 이 사냥을 하고 해양을 하는 민족들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야 대충대충 해 그냥 알아서 대충 해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강하고 그런 사회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학기술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이 태권도 도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들은 이 관장형이 많아요. 관장. 최고 대빵이지. 그 문파에. 네. 그리고 아니면 교주형 리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이런 리더들이 많고 사범형 리더는 상당히 작아요. 이제 부동호 2개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소리입니다. 사범이 그 도장으로 지금 사범형 리더가 적어. 그러면 관장과 사범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관장이나 교주는 손발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이 거룩하죠, 자기가. 머리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줌밍아웃, 모든 것을 크게 봐요. 이 사소한 것들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예산, 스케줄, 디테일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할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사범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손발을 사용해야 돼. 이 가르치는 제자가 발차기가 시원찮으면 시범도 보여줘야 돼.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머리도 사용하지만 디테일을 좀 알아야 돼.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이상적인 비율은 관장 1명에 사범이 한 10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관장 안 하면 사범 말라고 안 하죠.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손발까지 써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 제가 지금 딱 50 정도 됐는데 제 나이에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을 만나보면 야, 이 나이에 연구하겠어? 그냥 예산이나 좀 따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년에 집중합니다. 왕년에 자기가 다 했대. 내 연구소에 건물도 내가 세우고 뭐 그때 그것도 내가 따고 저것도 내가 하고 다 자기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언어와 실제로 구별을 못합니다. 말하는 것대로 될 수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 사람 이거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스라고 돌아오는데 아닌 거예요. 엄청 열받죠.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는 안 해봤고 해본 지가 오래돼서 실제와 언어의 구별을 잘 못해. 생각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안 되면은 뭐예요? 돈도 투자해서 외주 주고 어쩌고 사람 많이 끌어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관장들의 말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옛날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초점에서 서서히 못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이 노령화 사회에서 이 관장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 국가의 짐이 돼.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 같은 거 하시다가 퇴임한 분이 연구소에 계속 남아있으면 본인이 스케일을 좀 줄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결정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지 자꾸만. 내가 할 때는 안 그랬다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데 이러니까 새로 원장된 사람이 그 불편하잖아 같이 있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내려고 그래. 내 저 인간이 있는 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관장이 관뒀을 쓸 때는 이 결정 참여는 관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치에서도 삼김시대 갖고 노무현 시대 갖고 이명박 시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시대마다의 그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 코드가 다르고 중요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농담으로 뭐 그 버릇 없는 인간 요새 젊은 애들 버릇 없다는 게 이집트 벽화에도 이렇게 써놨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를 바꿔서 그러면 요새 젊은 놈들 우리하고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젊은 애들 잊어버리고 좀 크게 생각. 우리 자식들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새로운 시도를 해갖고 좀 이상한 짓을 하다가 길을 찾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꾸만 그 높은 자리를 관두고 나면 결정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도 역시 바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떨어질 일까지는 없었겠죠. 근데 이 should be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사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령화된 분들이 많을수록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표정을 이렇게 관찰해봐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 그럼 뭐가 불만이 많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 자기 걸 누가 뺏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든 분들 만나면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합시다. 뭐 그렇게 불만이요. 잘 못 살았으면 당신이 잘못 사는 거지. 젊은 사람들 확실히 표정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이상하고 뭐가 잘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뒤엎기에는 내가 이미 너무 늙었고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장이 많은 사회는 사회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웬만하면 사범으로 남자, 사범으로. 전투력이 스틸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도장에 껄렁표들이 몇 명 왔을 때 젊은 애들 보내서 야, 돌격 앞으로 쟤네들 무찔러리지 말고 나가서 보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손톱 털고 나머지는 니네가 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말로만 전진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범은 소그룹 리더입니다. 큰 원장이나 무슨 소장이나 이러기 전에. 그래서 마치 친구 같고 동지 같은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도 해줄 수 있는, 좀 농담도 해줄 수 있는. 근데 이 관장들은 어떻게 하죠? 농담하고 그러면 짜식이 버릇없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 말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라도 이빨을 안 닦으면 냄새가 나죠. 어저께 닦았던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요새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 서양에서 이렇게 볼로 키스를 하는데 그럼 너 아저씨 냄새 되게 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우리는 이렇게 냄새 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빨을 닦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진을 해야 돼. 그냥 유지할 수 없어. 그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가기 때문에 유지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 전진해야 가는 시간을 이렇게 캔슬아웃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을 안 닦고 있으면은 이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빨이 계속 썩는 거죠. 그래서 늘 이빨을 닦아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 애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좋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구현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아이디어만 있고 손으로 안 해본 사람은 요거를 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그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노친네들이 뭐 이렇게 시키면은 제가 보기에 이틀만 하면 되는데 불러서 엄청나게 급하다고 제한테 2주 만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될 것 같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갖고 가서 이틀 먹어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다가 너무 놀기는 미안하니까 에디셔널이 뭐 조금 붙여서 2주 조금 안 될 때 갖고 갑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바보같이. 이틀만 하면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진짜 2주 걸리는데 한 2시간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2시간에 할 사람 있으면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러지.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알아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아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안한데 이거 2주 만에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무슨 일을 딱 줄 때 상대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밑에 사람이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리겠네. 그럴 때 한 달 만에 할 수 있겠어? 딱 그러면은 이쪽에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 양반이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택도 없이 6개월 아니면 이틀 뭐 이렇게 부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얘는 이빨 빠진 관장이구나. 내일 모레 이제 집에 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왜냐면 머리는 빨리 가잖아요. 생각하는 즉시로 가잖아.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해보는 걸 놓치면 안 돼.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도 엑셀을 잘 못 씁니다만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전산과 교수들이 회의를 했어. 그래갖고 우리 프로젝트 받은 거 돈도 좀 있고 한데
이거 학과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쫙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그 엑셀을 써서 한번 관리해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엑셀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전산과 교수 한 10명이 아무도 엑셀 안 써본 거야. 전산과 교수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래프 그러면 이게 폰트가 왜 이래 어쩌고 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폰트가 왜 이래 그럴 거 말고 갖다 놓고 치우면 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이렇게 고치고 거기서 다 바꾸면은 반응이 틀려요. 아, 인간이 할 줄 아는구나. 그거 하고 입으로 하는 거 많이 틀리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을 써야 됩니다. 손을. 그 다음에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저도 상당히 최근까지 이 내가 엔지니어라는 게 이게 팔자가 세서 이렇게 됐다. 어릴 때 너무 몰라가지고 법대, 의대 이런 데 갈 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또 일을 좀 많이 할수록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최근에는 이제 나도 나이도 좀 들고 있으니까 생계형을 버리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보통 한 달, 1년에 한 권씩 써요. 근데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이것만 하면은 좀 품질도 올라가고 베스트셀러도 낼 텐데 제가 직장 생활 다 하면서 책을 쓰니까 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모자라죠. 그래서 그거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말이에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그거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 되기보다는 훨씬 더 게을러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연구소, 회사,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매일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생각 드시죠? 당장 관둬봐. 훨씬 더 창의적이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척 하는 인간들이 신문에 와서 거짓말 하는 거야. 응? 고상한 척하고 하는 거지. 누가 출근할 일 없고 퇴근할 일 없고 돈 많은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쫓길 때 그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 응?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외국 가서 제가 33살에 유학 갔는데 공부하고 그러다가 제가 유학 간 첫 해에 제가 삼성전자 선임연구원이었어요. 30 전에 선임연구원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이제 사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기득권이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불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제가 불어를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2.5개 알고 갔어요. 프랑스와 미테랑하고 소피 마르소하고 에펠탑을 알고 갔는데 에펠만 알고 탑은 불어로 뭐라는지 모르니까 2.5개를 알고 가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엄청 많이 알더라고. 스트라이크 알지, 볼 알지, 골 알지, 카 알지, 빌딩 알지, 모르는 게 뭐 있어 우리가. 영어를 다 하는 거야. 이게 불어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외워야 돼. 길거리에 광고가 beauty, but이라고 써놨어. 그래. 얘네들도 영어를 좋아하고 나중에 그게 골이란 말이야. 골. 축구할 때 골 넣는 거 있죠. 그게 불어로 beauty라고 해요. 잠이 오겠어요? 지금 6개월 있다가 교수 만나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 그래서 제가 유학생 사회에서 그때 전설이었는데 전설일 것도 없이 나이가 제일 많이 처먹어서 왔으니까 초이스가 없잖아. 20살에 온 애들은 대충 놀다가 가면 그것도 경험인데 나는 33살에 갔으니 그래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교수 인터뷰를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6개월 했는데 무슨 제휴요구가 들리겠어.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 반복했어. 나는 이 학교로 와야 되겠고 무조건 네가 받아줘야 되겠고 나는 공부를 해낼 자신 있다. 딱 세 마디만 계속 해요. 그 교수가 대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웃으면서 내일부터 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또 들려. 내일부터 오라니까. 이게 쫓기는 게 없이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은 척 해야 돼. 최소한. 그럼 또 좋아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재밌어지려면 줌인을 해서 들어가 봐야 돼. 안에. 네? 디테일을 봐야 된다. 멀리서 보면은 모든 게 점이야. 김태희도 점이고 뭐 추녀도 점이고 꼽추도 다 점이야. 아무 차이가 없어. 멀리서 보면. 안에 들어가 봐야 뭐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줌인을 해서 들어가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하다가 크게 보면은 다 할 거 없지. 야, 좀 이따 죽을 텐데 그거 왜 하니? 다 제가 신문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 최근에 박태준 씨도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80살까지 기다리시면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들어가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 밥값하는 놈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이제 대사관마다 화이트 스파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스파이 있고 화이트 스파이가 있는데, 블랙 스파이는 그 본국에서 모르는 스파이, 진짜 스파이죠. 화이트 스파이는 각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스파이예요. 대사관에 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국정원에서 파견 나가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 로버트 김 사건 때 그 백대령인 가는 분 있죠. 그분도 화이트 스파이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 미국에 갈 때. 그 화이트 스파이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차를 탔는데 빨간불인데 쫙 가다가 서는 차 가다가 피 돌아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왜 이렇게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자기는 비행하고 있대. 왜 비행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근데 자기는 엄청난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그런 일을 하는 분에게 굉장히 좋은 멘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 혼자만 밥값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그냥 공자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했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범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눈사람인데 우리 어릴 때 많이 만들었죠. 특징이 있다면 이제 눈 이게 구가 2개 있고요. 좀 데코레이션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소설에는 그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복선인데 나중에 보시죠. 제가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 때는 이 코어로 연탄재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바텀부터 조그만 이 주먹만한 눈으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면 좀 어려우니까 이 연탄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연탄 가게나 뭐 일반 가정집 옆에 이렇게 쭉 재놨으면 연탄재 그 중에 이제 종류를 골라가지고 연탄재 실린더형으로 생겼죠. 이거를 가지고 이 안에가 지금 연탄재입니다. 이거를 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축구공처럼 구형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얘네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손도 시리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 형태를 이 실린더에서 구형으로 바꿔야 되죠. 또 이 물질을 이 2개를 연탄재라는 물질과 눈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밀도를 다져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우리 그런 경우 많은데 짜증나서 이제 막 이렇게 으게다 보면 안에 이 코가 막 깨져요. 그때 경험을 기억해 보면은 같은 공면이라서 더 잘 붙을 것 같은 여기는 눈이 잘 안 붙고 이런 데가 잘 붙더라고요. 구멍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그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조금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되고 다른 어떤 걸 좀 붙여야 되고 밀도를 좀 다져야 되고 내부의 중요한 조건들을 깨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까지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사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 축구공을 지구만큼 키울 수는 없겠지만 몸집만 벌리면 되죠.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만 되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돼. 스레시홀드를 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쪽 과정에 가면은 얘가 하듯이 허리를 좀 펴고요. 밀면 되고 그냥 구형을 잘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물질이 일단 또 안 붙어야죠. 얘는 지금 흙을 잔뜩 붙이고 있는데 그 다음 내리막길을 이용해서 가면 되지만 과속하면 안 되고 어디 전봇대 같은 데 부딪혀서 깨질 때도 있고 위에 올릴 작은 공도 또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 되죠. 제가 지금 이제 불어하고 영어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 공부한 시간은 별로 안 되는 게 일어하고 이제 스페인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일어, 스페인어, 독일어까지를 좀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불어하고 영어는 이 앞에 말했던 스레숄드를 넘었기 때문에 그 뭐 타임지를 읽거나 무슨 잡지, 우리 집에 영어 잡지가 한 대여섯 쪽 나오는데 그거를 읽는 게 공부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읽으면 돼. 그 불어 잡지들도 뭐 읽으면 되는데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 이 일어하고 스페인어는 이게 스레숄드를 못 넘으니까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제가 주로 화장실 갈 때 그 어학책들 들고 가는데 여러 개의 초이스가 있으면 참 손이 잘 안 가. 스페인어와 일어는. 그만큼 불편해. 왜냐하면 일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어 불어는 이미 수준이 좀 올라갔으니까 읽어도 컨텐츠 재밌어요, 아주. 뭐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의 그 뉴욕에서의 섹스 스캔들 이후에 뭐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봐도 재밌고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책이나 스페인어 갖고 오면 뭐 해요? 뭐 어저께 뭐 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는 뭐고 뭐 했니는 어떻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특히 일어 같은 거는 특별히 좀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문법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데 직접 일본 사람을 딱 만나면 말이 안 터져요, 이게. 근데 외국어라는 걸 그러면 당신은 그 이공계 연구원인데 외국어를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러려면 문과를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수학 실력은 이게 증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테스트하려면 나한테 개인당 최소한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여러 개 내봐야 되잖아요.